근데 지금 보시면은 텅텅 비었죠? 다 팔린 겁니다. 금은방을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재기 느낌이 있습니다. 국제 금값보다 우리나라 금값이 무려 10%나 비쌉니다. 사실 저도 판매자 입장에서 좀 불안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해서 모은 거거든요. 금도 없는데 은도 없어요. 종로에서 25년 동안 금은방을 한 더돌 대표 최성규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금값이 좀 오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른 이유는요,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재기 그 느낌이 있습니다. 국제 금값보다 우리나라 금값이 무려 10%나 비쌉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대, 미국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한대, 보호무역을 한대,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를 한대,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요즘에 금값이 너무너무 오르는데, 사실 국제 금값 오르긴 올라도 이렇게 급격히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지금 금을 사놔야 돼. 불안하니까 일단 사고 보자 라고 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많아져 갖고요. 솔직히 그래요. 아침에 이제 우리 아주머님들 이렇게 밖에 나와 갖고 애들 등교시키며 딱 있는데, 옆집에 있는 그 친구가 요즘에 금 난리래. 뭐? 금값 장난 아니래. 정말?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매스컴에서 계속 사상 최고가, 사재기 이런 단어를 쓰니까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손님들이 모여서 너도 나도 금을 사자, 금을 사자. 금이 부상하니까 그래, 그러면 은이라도 사둬야 돼. 뭐 이런 풍조가 팽배해 갔고요. 사실 저도 판매자 입장에서 좀 불안합니다. 이게 거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금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금값이 폭락을 해도 지금보다 비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금 발행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나오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금을 공급하고 그 금으로 저희가 판매하는지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금을 중단하면은 내가 지금 주문한 금은 어떡하지? 금을 중단하면은 어떡하지? 지금 빨리 가갖고 아침에 문 열자마자 금을 사야겠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금은방을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공간은 네. 지금 다 텅텅 비어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던 자리인데 이렇게 비어 있나요? 사실은 이 공간이 골드바를 진열해 놓은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텅텅 비었죠? 다 팔린 겁니다. 여기다 숨겨놓으시고 안 꺼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장사꾼인데 이렇게 진열해서 팔아야죠. 근데 지금 골드바가 지금 다 나간 겁니다. 지금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사재기 수준으로 지금 골드바를 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금은방에서 생활을 오래 하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금값은 곧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우리 PD님 만약에 금값이 이렇게 오르면 돌반지 친구한테 해줄 수 있습니까? 부담되죠. 안 되죠. 가족들도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금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오르면 오를수록 골드바는 더 많이 사갑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금값이 떨어져야 금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금값이 떨어지잖아요. 골드바를 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떨어질까 봐. 지금 사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더 오를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금값 떨어지면 사지, 금값 떨어지면 못 사요.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은 그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열풍처럼 금을 사는 거고요. 저희 쪽에 금 파는 금은방들,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을 합니다.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사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사셔서 오르는 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대표님,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골드바 있잖아요. 골드바 큰 거 1kg짜리 같은 거는 이 절단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시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1kg짜리입니다. 피디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직접. 자, 무겁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요? 1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6천이요. 네, 요 1kg 하나에 지금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죠. 이걸로 자르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넣고 자를 때 쓰는 도구입니다, 얘가요. 무거워요, 이거요.
지금 보니까 오시는 손님들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시네요. 네, 젊으신 분들은 은에 관심이 많아서 은을 사시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건 이제 커플링. 요 추세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막 특히 여자분들, 그 남자분들하고 커플링 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남자분이 그냥 순금으로 하자. 그러면 여자분들 95%는 뭐야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나이 들어 보이고 노래가지고 싫어 안 해. 요즘 풍속도 남자가 순금할래? 당연히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순금으로 커플링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좀 심플하게 깔끔하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게 뭐예요? 금은 곧 돈이다. 금을 사고 팔 때 손해보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뭐 14K나 18K 같은 거 사시게 되면 공임 나가지, 그걸 부시게 되면 또 파는 금으로 팔아야지 해서 손해가 많은데 순금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보는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풍속도가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옛날에 결혼할 때 보통 이제 뭐 다이아 세트, 진주 세트, 뭐 사파이어, 순금 세트 해주면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전 됐어요. 저걸 어떻게 차고 다녀요? 그러면은 다이아 좀 더 큰 거 해주세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이아몬드 가격은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금값, 플래티늄 가격은 반값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오직 금과 은이 많이 오른 겁니다. 만약에 그때 예물했을 때 어머님이 너 딴 거 하지 말고 목걸이 10돈, 팔찌 10돈 해라. 20돈. 아까 20돈은 얼마라고 했죠? 1200만 원입니다. 그때 어머님이 해준 거 갖고 있었으면 12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때 금으로 할 걸. 그런 풍속도가 금값이 오르면서 이렇게 변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이슈가 또 있어요. 은입니다. 실버. 요즘에 젊은 층에서 실버 바를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대학생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 사기엔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 오른 만큼 금하고 은은 형제예요. 금이 오르면 은도 같이 오르고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층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즘에 금값이 장난 아닌데 곧 은값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겠네. 그래서 요즘에 은을 좀 많이 사는 편입니다. 비율을 한번 계산해 봐 드릴게요. 지금 요거 하나에 무려 1억 6천만 원입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버 바입니다. 한번 공개해 봐 드릴게요. 요게 1kg짜리 실버 바입니다. 자, 비교 한번 해봐 드릴게요. 얘가 1kg짜리 골드 바, 얘가 1kg짜리 실버 바입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실버바는 한 180만 원 정도 합니다. 금 1kg는 1억 6천만 원, 은 1kg는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 둘이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한 90개가 있어야지 얘랑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만큼 이 은은 적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앞으로 4차 산업, 뭐 전기차, 그리고 태양열, AI, 그다음에 모든 가전제품들에 이 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투자용으로 손쉽게 사기 위해서 만든 1kg짜리 은바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공개 한번 해드리는데요. 이게 좀 무거워서 자. 이건 지금 10kg입니다. 잠깐 손 떨고 있죠? 네. 이 10kg입니다. 이렇게 그래듈이라 그래서요. 은단 같죠? 은단.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10kg 단위로 지금 팔고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산업용입니다. 요거를 왜 이렇게 전기 제품 보면 이렇게 막 이게 불로 이렇게 지져서 이렇게 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휴대폰, 브라운관, 자동차, AI, 친환경 제품, 태양열 모든 것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젊은 분들이 아니면 요즘에 사람들이 은에 관심이 많을까요? 미래 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이 은값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 가격 아까 1kg에 18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억해 두세요. 우리 머니인사이드 시청자분 추후에 이 1kg짜리 은바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실버바를 투자하실 만한 분들과 골드바에 투자하실 만한 분들은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요. 보통 50대 이상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정년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후 걱정을 하시는 분들. 저희 나라가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이 골드바 하나가 제가 말한 대로 한 돈에 100만 원이 되면 이게 10돈짜리거든요. 그럼 요거 하나가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노후에 요거 하나 팔면 두 부부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생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은바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꺼려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아요. 너무 크고 보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꺼려 하는데 젊으신 분들, 특히 20대 30대 되시는 분들은 은바를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쓰잖아요. 근데 금을 사거나 은을 사면요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재밌습니다. 용돈 있는 대로 은바 하나 사놓고 또 용돈 있으면 또 은바 하나 사놓고 요게 불려가는 게 자산이 불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내가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20대 30대 분들이 은 많이들 사가십니다. 피디님 한번 보실래요? 지금 금과 은이 모자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이게 지금 은수저예요. 그리고 요것도 은수저. 네. 요것도 은수저, 요것도 은수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순도가 달라요. 얘가 70%입니다. 순은이 70%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은수저가 여기 70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건 뭘까요? 80입니다. 얘는 90, 얘는 99%. 이걸 왜 이렇게 쌓아놨을까요? 저희가 요즘에 계속해서 모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은이 없어요. 금도 없는데 은도 없어요. 은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모아놓은 것을 공장에서 녹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좀 있으면 오후에 이게 다 녹여서 은바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은이에요. 은, 커피, 프림, 세트, 사탕통, 주전자 이 모든 것도 지금 녹이러 가는 겁니다. 또 소비자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다가 판매를 하신 거예요? 예, 저희한테 또 판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은바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다 녹여서 은바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은도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면은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종로에 오래 있었잖아요. 종로의 특성은 뭐냐면 금은방이 무려 10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발품 팔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금값 얼마인지 물어보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하는데요. 친구 3명이 와서 야, 우리 5돈짜리 팔찌 하자. 그래 하자. 야, 똑같은 걸로 우리 우정 친구 맺으면서 5돈짜리 하자. 그러면 이 3분이 종로로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지세요. 그래서 이게 무전기 하듯 형수가 거긴 얼마래? 막 그래요. 여기 60만 원이래. 그래? 미수가 너네는 거기 얼마래? 야, 여기 59만 원인데? 거기 어디야? 글로 갈게. 그래서 글로 가요. 금값이 싼 곳이 싼 줄 아시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근데 만약에 그 집에서 공임을 더블로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더 비싸게 사시는 거죠. 자,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쁜 팔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여기 한 돈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장님, 이 제품 예쁜데 한 돈이고 18K 장식까지 해서 총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한 돈에 얼마예요? 얼마예요는 장사꾼 입장에서 좀 낮춰도 돼요. 왜? 공임에서 많이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총 가격으로 비교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수가 거기 한 돈짜리 팔찌 18K 장식까지 해서 얼마래? 이게 정확한 물음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고 요즘 늘어나는 생활비 때문에 부담이 크시죠. 더불어 우리나라 4인 가족의 평균 가계통신비가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살고 계시고 가계통신 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으신 알뜰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가성비 좋은 방송,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딜라이브에서는 LG망과 동일한 인터넷을 주요 이통사 요금의 거의 반값으로 판매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뜰하게 비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LG망 인터넷의 기가급 인터넷과 기가 와이파이를 포함하고 있는 17,600원 요금제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렴한 요금에 현재 사용하는 이동통신 3사 휴대폰 결합 할인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추가 할인이 된다고 하고요. 제휴카드로 요금을 납부하신다면 실제 납입 요금은 0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도 약정기간 끝나면 딜라이브로 갈아탈 생각이에요. 이게 다가 아닌데요. 24시간 우리 집 안전을 책임지는 홈 AIoT 제품인 홈캠과 도어벨,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서비스를 UHD 화질로 지원하는 UHD 셋톱 방송 서비스도 월 1만 원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 통신사 약정이 끝나가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더 저렴한 요금을 찾고 계시다면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를 통해서 상담해 보신 후에 커피 쿠폰도 받아가세요. 상담 받으시고 계약하시면 기본 사은품 10만 원에 추가로 상품권 5만 원을 더 드리는 선착순 이벤트를 3월 12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래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혜택을 통해서 커피 쿠폰과 총 15만 원 혜택까지 알차게 받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경제 흐름이나 금의 흐름이나 아니면 자산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라이벌이라는 걸 구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금을 모으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미국 국채의 한 2위 정도 될 겁니다. 일본이 1위고요. 그렇게 했던 중국이 왜 그 국채의 양을 줄이고 그 돈으로 금을 사들일까? 라고 생각하면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국채를 샀는데 그것을 미국에서 동결시켰고 압류시켰어요. 그것을 중국의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 이것 봐라. 내가 미국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이거 얘네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을 때 되면은 얘네들이 또 이걸 동결시키면은 이거 완전 바보가 되겠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바로 금입니다. 미국은 결단코 금이 오르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금을 계속 사들이는 거고요. 또 브리스 국가 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이 브리스 통화도 금 본위적인 걸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어떤 세계적인 위치를 확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위엔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것보다는 금을 이용한 통화와 그 금을 위한 전 세계의 자리를 확보한 것이 옳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금, 그리고 달러, 그리고 석유죠. 근데 사실 석유는 이제 그 안전자산의 틀에서 좀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환경적이고 제4차 산업 이런 것들이 뭐 전기, 수소 쪽으로 친환경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에 대한 활용도가 점점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 금하고 달러입니다. 왜 금이 안전자산이냐? 저는 그 금의 성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6,000년 전부터 금은 화폐의 구실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금은 그렇게 무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의 성질 중에 전성이 있고 연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은 이렇게 넓힐 수도 있고요, 가늘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이용해서 반지, 목걸이, 팔찌를 만들어도 그 중량과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수율이죠. 금은 어떤 곳에 있든지 거의 99%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금을 절대 화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금은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화폐, 절대 변하지 않는 자산이자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금리, 금 가격은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주식은 미래의 지향적인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내가 주식을 사겠다는 것은 이 기업체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죠. 그런데 반대로요, 경제가 불황하고 그리고 뭐 팬데믹, 기아,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세계가 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금에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떤 미래적으로 밝다, 호황이다 생각할 때는 주식이 오를 거고요. 반대로
불안하다, 나는 앞으로 경제 발전이 그렇게 호황이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은 금에 선호하기 때문에 약간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하고 환율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금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재기도 있지만요, 환율입니다. 환율은 상대성입니다. 각 나라마다 달러 대 대비 원화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금값이 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환율과 연관이 있고, 금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팬데믹 때 금리 인상 단행해갖고 돈을 너무너무 발행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그때 금값이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금리가 인하해야지 모든 자산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갔는데 대출 이자가 적어요. 그러면 그 돈을 빼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아니 뭐 코인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게 기회가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하지만 금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와 상관없이 계속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 중에 어떤 자산을 좀 더 유망하게 보시나요? 제가 이 얘기에 좀 화가 좀 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트코인 초창기 때 나왔을 때 트럼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쓰레기라고. 그랬던 트럼프가 2기에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의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번 뉴스 보니까요,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좀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바로 달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정말 한 300억짜리 보트를 사고 싶으면요, 화폐 발행하면 돼요. 왜? 화폐는 무한정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수를 한정한 겁니다. 2100만 개인가요, 비트코인이요? 그것도 채굴 해서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까지 합쳐서 모든 양이 2100만 개고, 그리고 탈중앙화입니다. 주인이 없다는 거죠. 그 계기가 바로 달러의 무분별한 발행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프레임을 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금과 디지털 금. 이건 완전히 계획적입니다. 왜? 달러와 비트코인의 라이벌 구도에서 지금은 금과 비트코인의 구도로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 저는 이건 진짜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것처럼. 저는 미국에서 생각하는 비트코인으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금을 견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활성화시킨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 정부에서 노리는 거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수단을 바로 달러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달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달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코인의 결제 수단인 바로 지금은 테더라고 하죠. USDT. 그것을 달러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달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노리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2025년도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앞으로 금을 계속 늘리겠다고 얘기한 나라가 한 25개국에서 30개국 정도 됩니다. 물론 나머지는 금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보유하겠다고 하는 경우죠. 우리나라 경우에 금이 안전자산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복이 없다는 거예요. 급격히 내려가고 급격히 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해지 수단이라고 그러죠. 해지라는 건 보험입니다. 보험. 뭐 내가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를 하면 그 보험으로 금을 좀 사놓으라, 이런 뜻인데, 옛날에 그 2010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금을 한 100톤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대로입니다. 그때 2017년도에 금값이 폭락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TV의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한국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죠, 거기에 있는 실무자가 나왔는데 막 호통을 쳤어요. 당신네들 말이야, 국가 돈으로 왜 금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락이 되는데 당신들 하는 일이 뭐야? 그때 그 한국은행에 있는 종사자가 한숨을 쉬더라고. 그 이후로 금을 산 적이 없어요. 지금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는 금을 계속해서 비축을 하고 사고 있는 이 형국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금을 사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그렇게 욕먹을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요. 그냥 달러 하나 더 사볼까? 한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금을 조금씩이라도 매년 더 사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처럼 금은방을 25년 한 저도 앞으로의 금값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오를 것을 예측하고 아는데 왜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에서 왜 그렇게 못했는지 결과론이지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금은 요 근래에 급격하게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요, 제가 27년 전이죠. 제가 처음 했을 때. 그때 금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한 3만 원 정도 했습니다. 도매가가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종사자들한테. 아, 금이 나는 30만 원 되면은 금은방 때려칠 거야. 왜? 아, 내가 갖고 있는 금만 해도 야, 이게 30만 원이 될까? 제 금은방인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30만 원이 뭡니까? 30만 원에 더블이 됐으면 60만 원입니다. 근데 저 때려치지 않잖아요. 금은 물론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뭐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죠. 하지만 금의 상승률은 미국이 과연 잡을 수 있겠냐는 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갔다 좀 떨어지고 올라갔다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은값입니다. 지금 금에만 관심이 있는데요. 뭐 2025년도 은행과 전문 자산업체에서 얘기를 하기를 은은 2025년도에 한 10% 정도 올 거라고 전망했고요. 은 같은 경우에 무려 40% 정도 오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더 많이 은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앞으로 지금 소모량으로 생각을 했을 때 채굴량을 봤을 때요, 한 30년 있으면 고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금은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채굴 비용에 비례했을 때 채굴 비용이 더 많이 들면은 석유도 마찬가지고 채굴하지 않죠. 뭐 내가 채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면 그 금을 캐서 뭐 합니까? 그런데 금값이 오르면, 금값이 제가 얘기한 뭐 5년 안에 100만 원이 된다면 그 밑에 있는 것도 캐겠죠. 왜? 금값이 더블로 올랐으니까 채굴 비용이 금값보다 적었을 때는 당연히 캐겠죠. 그래서 물론 많은 양은 못 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채굴량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금값의 영향은 좀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 가격이 올라간다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간다? 정확한지는 않지만요,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유튜브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5년 안에 금이 100만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꾸 저를 놀렸어요. 아예 왜 그냥 뭐 조회수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지 막 그랬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2년 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이 왜 오를까요? 금값이 왜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른다고 예측할까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뭐 저희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생기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나라의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부채가 작년에 한 35조 달러인가 그랬습니다. 그 이자만 해도 뭐 1조 달러씩 계속 지불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한다면 금값은 날개 다른 듯이 진짜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금 투자를 하기 괜찮은 시기라고 보시나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금은 일단 생각났을 때 무조건 사십시오. 왜? 지금 못 사면 나중에 못 삽니다. 왜? 올랐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살 걸. 왜냐하면 그때 내가 살 수 있는 기회의 값을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은 계속 못 사요. 일단 금은 사고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전반기, 지금 2월인데 지금 2달 만에 10%가 올랐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2025년 앞으로 금값이 더 오릅니다, 그 말을 좀 주저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 있어요. 단기적인 거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5년 이상 정도 나는 금을 계속해서 모을 것이다 하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값 오릅니다. 어느 안전자산보다도 안전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는 따로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금은방 사장이잖아요. 금 사세요, 은 사세요. 저는 살 때도 이익이고요. 손님이 팔 때도 이익입니다. 근데 금의 가장 큰 약점은 이자가 없다는 겁니다. 뭐 예금하면 이자 있고 뭐 주식도 배당금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금은요, 새끼를 못 쳐요. 알을 못 낳아요. 그냥 이자가 없습니다. 그냥 금의 가치만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금을 선호하느냐? 2024년도 예금 금리로 따졌을 때 1에서 3.5%. 예금하면은 최고로 많이 받는 게 3.5%를 받아요. 근데 금은 이자가 없는데 그 자체로서 30% 이상의 가치가 올랐습니다. 10배 차이예요. 그러니 요즘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하겠습니까? 금을 사지. 그 또 하나 약점이 있습니다. 보관이 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뭐 VIP 정도 된다. 그리고 뭐 적금을 크게 들었다. 은행에 가갖고 저 은행 금고 하나만 대여해 주시죠. 그럼 안전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물입니다. 뭐 요즘 많죠. 뭐 금펀드, ETF, KRX 많으니까 그거는 어떤 은행이나 금거래소 같은 데서 취급하는 거고요. 저는 금은방 주인에서 모르는데 저는 무조건 현물을 추천드립니다. 자, 단점, 이자가 없다, 보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물로 금을 사야 하느냐?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내가 산 물질, 내가 산 재화는 내 주머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가 기아가 되고요. 언제 부도가 나고요. 언제 디폴트 선언할지 모릅니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서 만약에 은행에 가서 줄을 이렇게 섰는데 하루에 1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생각하면은 이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현물로 금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은의 단점은 부피가 너무 크다. 보관하기가 금보다 10배 힘들다. 그래도 현물로 보관 잘 하십시오. 금고 사세요. 네.